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은영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에 박은영이가 또 이렇게 큰 관여를 연루가 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보니까 1946년 9월 달이면 약 한 1년간 정도는 공산당이 불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합법화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활동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활동한 그 시기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공산당이 불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미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한의 소련군, 남한에 이제 미군이 진주였는데 이 미군은 이념 검증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 이제 좌익 이런 데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교 국가. 그래서 이제 성서, 의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선서를 하고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굉장히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도 미국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부터 준동했던 좌익들이 경찰에 쫓기니까 한국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8년 10월 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도 그 당시에 군에 좌익들이 엄청 잠입을 했는데, 좌익들이 군으로 다 잠입을 했다. 그런데 이제 미군들은 그걸 경시를 했어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위익은 스탈린만 할 때 2차 대전 때까지 영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일본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냉전 초기에는 다 우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안 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진주 1946년 45년 9월 9일 날 미군이 남한에 진주를 갔는데 8월 22일 날 소련군은 북한 평양에 진주를 하고 이렇게 진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군은 그 당시에 국내에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박은영, 여운형 이런 사람이 활동하는데 똑같이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은영 간첩 사건의 기소장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간첩 기소 내용입니다. 간첩 박은영은 하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미국 정탐기관의 앞잡이로서 그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 1946년 10월 초순경 미 군정에 지시를 받고 넘었다. 그런데 미 군정은 그 월북한 걸 위장하기 위해서 1946년 9월 7일 날 박은영이를 체포하라. 이 체포령을 냈다. 그때 이 체포령도 월북을 시키기 위한 위장이었다. 이러면서 박은영이가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덕은을 데리고 월북했다. 이게 기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하지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월북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배경을 알려면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6년도까지도 화폐 있지 않습니까? 돈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돈을 쓰고 있었어요. 같은 돈으로. 그 일제시대 때 쓰던 조선은행거다. 조선은행권. 그래서 해방공간에 남한의 좌익이 크게 준득한 큰 배경이 하나도 돈이 풍부했습니다. 그때 위조 집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946년 5월 15일 날 미군 전청하고 한국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조선공산당의 그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 하는 이관순이하고 이관술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의 기관지가 해방일보인데 해방일보 그 사장 건너뛰기 조선정판사에서 위조지필 찍어가지고 그걸 공산당 자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경찰이 조사한 바에 거는 한 1,100만 원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이제 검거를 했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위조 지폐가 유통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경제 교란 행위죠. 그렇죠. 가짜 돈이 돌리니까. 그 공산당을 그걸 이제 가지고 막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군정청에서 5월 18일자로 조선공산당 본부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해방일보도 폐간시키고 조선정판사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조선정파사라 하는 게 일제시대 때 인쇄소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인쇄소? 네. 인쇄소인데 거기서 조선은행권이 인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그걸 알고 야 저기서 돈을 찍어갖고 쓰면 내 돈 아이가 내 돈이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인쇄소 건물에다 조선 정판사 하는 간판을 걸어버리고 거기서 가짜 돈을 막 찍어댄 거예요. 그 이제 찍어댔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덜통이 났느냐? 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국가정보화당의 첩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첩보 단서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래 이제 조선정판사에서 그 위조 그 지폐를 찍으려고 하면 지폐 원판 있지 않습니까? 막 인쇄하는 원판. 그게 바깥으로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닌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중부경찰서, 서울 중부경찰서, 이게 남산 밑에 있는 중부경찰서죠. 우리 김창호 박사님도 중부 위치하시죠? 중부경찰서 그때 그 당시 그 무슨 극장이 건너뛰네. 명보극장인가? 스카라 극장도 있고. 그런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서울에 제일 중앙입니다. 그렇죠. 번성할 때 남산 밑에. 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그 건물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콘이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중부경찰서 형사부장이 옆에서 무심하게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페인트 칠을 하는 미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 형사님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저 지폐 찍는 원판을 안다. 그래서 그 원판을 뭐 살 돈을 주면 내 사주겠다. 이래서 돈을 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안 갚는다. 이거 사기당한 것 같다. 이 사각분 좀 잡아주세요. 이러는데 이 양반은 사기당한 거를 강조했지만 경찰이 딱 보니까 아 이거 무슨 위조 지폐 사건이 있네. 이렇게 큰일 아닙니까? 이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 형사부장이 자기 직속 상관한테 수사주임한테 이 첩보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주임이 안 그래도 요새 그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는 첩보가 많다. 한번 자세히 그 수사해서 성과를 한번 올려봐라. 이게 이제 경질을 하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부장이 여러 가지 탐문을 해보니까 그 조선정판사에 인쇄하는 기술자 중에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뭐 그 형사부장도 또 뭐 미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거니까 그 김창선이라는 한 사람이 이 위조지폐 원판을 가 있다. 이래서 김창선을 체포해 와가지고 자백해라. 이렇게 자백을 해서 이 사건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선이가 공산당 지령을 받고 배우금 지폐를 다양으로 찍어가지고 줬다. 공산당이 줬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니까 야, 이 공산당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예. 이래서 불법화해가지고 예. 단속을 한 겁니다. 예.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박은영이는 예. 7월 24일 날 예.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예. 이거 민군정 조작이다. 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 공산당 수법이 일단 먼저 오리발을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아니다. 예. 이렇게 부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7월 29일 날 예. 이건술하고 첫 공판이 있었는데 예. 그때 재판정 주변에 수천 명의 시위가 자익이 몰려들어가지고 농성하면서 막 그 재판을 또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그때 발표했고 시위대 한 사람이 죽고 50여 명을 체포하고 난동수준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 이런 일을 겪으면서 11월 28일 날 결국 이건술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해방공활에도 보면 그 재판 방해, 사법 방해 이게 전형적인 자익의 수법이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그 대동소이하네 그죠? 네, 그 당시에 그 자료나 기사를 보면 무진장 혼란했었대. 그런데 그 혼란의 가장 큰 저변에 조선은니까 이 위조 지표에서 찍어냈지만은 전번에 한번 소개드린 성시대 같은 경우는 남북 교육도 그때 됐거든. 북한에서 명태 뭐 이런 걸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공산당 스파이 활동장을 쓰는데 자금이 풍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취약했던 그 거예요. 당시에는 뭐 어떤 그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쪽에서 자금이 풍부해가지고 공작금도 내려보내주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역사적 사례인데 저는 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보면서 이 첩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미장이의 그 첩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올해 2024년 1일부터 폐지가 돼가지고 국정원이 간첩이라 하는 징후를 잡아도 바로 체포를 못하고 경찰에 넘겨줘야 되죠. 지금 여기 위서 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때도 이런 구도였다면은 이 형사부장이 또 귀찮아서 안 넘길 수가 있거든요. 수사파트. 이것도 수사파트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는데 9.11 테러 때도 FBI하고 CIA하고 협조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 FBI에서는 국내에서 그 아랍계통 애들이 와서 비행 훈련도 하고 이런 거 다 첩보가 있었어요. 그 첩보를 CIA한테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공 첩보와 대공 수사의 결합은 이 국가 안보에 굉장히 긴밀한 구조다. 그 중요한 이 역사적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고로 보면 여기 형사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옛날에는 그 경사들을 부장이라 그랬더라고. 그럼 직급 좀 나는 되겠죠. 그렇죠. 형사부장이 그 당시에 경사였고. 국제경찰. 그 당시 경장은 없으니까 순경 경사. 그러니까 그 경사를 부장이라 그랬고 그 위에 경위를 주임이라고 하고. 그런 아마 그런 체계 같은데. 그 당시 지금 내가 보니까 뭐 경사부장이 상관이 수사주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면 다르겠죠. 구조가 그러니까 일제 그 경찰 그대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박은영이가 어떻든 간에 그 우리 해방 공간에 참 아주 큰 역할을 큰 활동을 그죠 공산주의 활동을 아주 크게 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까지 이렇게 또 연루가 또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아주